심한종 의장님, 구복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취재 보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교육위원회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전남도 예산이 상식을 넘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도정 질의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전라남도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절의 목적은요, 원자력 발전소 시설 주변 지역과 인접 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제 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욱 도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안전실장 안병욱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가 좀 많이 준비가 돼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수입이 지난해 얼마나 되죠, 우리가? 작년에 209억이었고 금년에 20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은 결산액이고 금년은 예산액입니다. 네. 지금 이 예산을 4개 영광 원자력 지역 주변 4개 시군에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인접 시군은 원자력 발전소 반경 40km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4개 군에 해당되고 모아는 3억 9,500, 한평은 5억 6,600, 장성은 6억 5,800, 신안은 3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 19년도에 그리 지원됐다고 말이죠? 네. 예. 사업비를 내려주시면 4개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가 받아서 목적비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도가 사업을 관여하지 않고 예산 금액만 내려보냅니까? 그 시설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고요. 절차는 해당되는 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저희 도에 편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해서 목적 사업비로 군에 내리고 사업 시행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요청이 오면 그걸 내려보낸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도가 마을방송 지원 사업비로 이 사업비 외에 얼마나 지원됐죠? 그리고 마을 무선방송 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작년에? 예, 일단 마을방송은 저희들이 흔히 마을회관에 있는 스피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을 무선방송은 가정집까지 드리는 백내 수신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개 스피커에 해당되는 마을방송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도비가 9억 2,800이 지원되었고요. 백내 수신기에 해당하는 마을 무선방송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25억 4천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1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이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자력 기금으로 작년에 지원된 예산 중에 장성군으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이고 장성군이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장성군에 17억 6,1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그중에서 마을방송 지원을 했던 사업은 8억 원에 해당되고 작년의 경우 장성군 군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의원이 최근 장성군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마을방송이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한밤중에 울리고 해서 못 살겠다, 죽겠다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원자력 기금에서 나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도정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도정질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원된 예산 정산, 감산을 하십니까? 네,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올라오면 그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우리 도에서 유무를 확인한다 그 말이죠? 네, 보조금 사업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전남도에서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 예산은 장성군이 부담 포함을 해서 10억 5천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수조달 업체 6회에 걸쳐서 구매를 독점 계약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전남도가 타 시군에 직접 지원해서 마을 무선 지원 방송 지원을 하면 장성군보다 3분의 1 가격이면 설치가 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예. 장성군 무선 전환 전관 방송 구축 비용인데요. 밑에가 마을 무선 방송 우리 도가 지원하는 구축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한 개 마을당 평균 구축 비용이 2,28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43만 1천 원이 평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군이 설치한 것은 한 개 마을의 평균 구축 금액이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세대 수신기 평균 단가가 한 세대당 117만 4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넘겨봐 주실래요? 이거 제가 봤더니 구축 방식별 구성 장비 비교표를 보니까 장성군이 구축 무선 전환 전관 방송 장비 구성 현황이 오른쪽에 일반적 무선 마늘 방송 장비 구축 구성 현황 하나면 되는데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넘겨봐 주십시오. 현재 장성군 소방서 119 센터에 확인해 보았는데 지난해 11월 설치 동의가 와서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 주었답니다. 설치 후 지금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장선군청의 담당 과장 팀장과 그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과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고 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게 도정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군에서 마을 이장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전화가 오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연락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건 처음 듣습니다. 네?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현재 장성군이 설치한 시스템은 응급신호 송출 기능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기능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단말기 상태를 원격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며 정상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야 실효성에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된 단말기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새벽 1시, 2시에도 가서 실수로 해서 딱 누르면 마을 전체가 사이렌이 울려버려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제가 소방서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소방서 이야기는 이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방서하고 연계된 시스템에서 협력적으로 하자는 것을 아직 소방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아닙니다. 동의했대요. 작년 11월 달에 협약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동의를 해서 시설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지금 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려 10억입니다. 10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지금 전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화 마을 방송, 그리고 마을 무선 방송,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이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이 장성군이 설치한 이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설치한 마을 무선 방송, 전화 마을 무선 방송,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걸 3분의 1 가격을 더 주면서 장성군이 이번에 6번이나 이 우수 조달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세 개 다. 근데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에 진단용 단말기, 마을별 전용 서버, 전용 소프트웨어, 프리앰프, 이것이 추가인데 이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것, 실장님, 한번 확인 한번 하셔서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뒤로. 그 장성구 유평 1리 한계마을 41세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을 무선 방송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갈 것을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을 첨부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 첨부해서 4,857만 3천 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갔고 세대당 보니까 39만 원에 장성구는 유평리 1위는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118만 4천 원에 3.1배나 더 주고 이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현지에 다녀오고 또 지적을 하셔서 다녀오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도에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5개 스피커로 나가는 마을 방송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이 마을 방송 5개 스피커 이외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백내 수신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인분들께서 아주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없고 도비가 지원되었던 것은 백내 수신기가 설치된 게 우리 도내 전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20% 정도 중에서 여수하고 고흥 두 군데만 의원님 주민 수건 사업으로 인해서 20%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서 가야 될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3배가 생기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모든 설치를 했던 것은 단 방향으로서 도나 해당되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내면은 그게 그대로 송출만 되고 방송이 돼서 끝나는 것이고요. 이제 장성 것도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것은 양방향으로 해서 해당되는 노인들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응급 상황으로서 마을 전체에 신호가 가고 또 화재 버튼과 응급 버튼 2개가 있는데 특정 번호 5개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시스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되려면요, 이게 119 센터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이웃집, 자식들,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25개 마을에 이걸 한 사람이 누르면 전체가 울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119 센터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을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응급신호 방송 세대 수신기의 기능 추가, 주변 세대 및 관제실에서 수신. 이것 때문에 지금 10억을 더 드린 거예요. 마을 무선 방송보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도 좀 따져보시고 하셔야죠. 이런 걸 실효성 대비 예산을 좀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분석치 않고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바로 그냥 설치했던 것이 이게 10억을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무선 방송이 그래놓고 올해 또 이 사업을 또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12월 달에 설치를 해서 바로 고장이 났어요. 오작동으로 인해서. 근데 올해 또 사피를 해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가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마무리가 되시면 예. 확인되시면 이 10억 원에 왜 10억 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됐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을 무선방송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을 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 주민들은 너무 지금 좋아합니다. 네. 예.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마을 무선방송 시설을 좀 늘려야 하겠는데 전국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공개 경쟁에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이면 40만 원 정도면 설치할 것을 118만 원씩 주면서까지 실효성도 없는 것을 그렇게 설치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음 유리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시골에는 TV 소리도 크지요. 어르신들이 밖에서 확성기로는 못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농어촌 도서 지역부터 해서 농어촌 지역까지 이렇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도가 직접 이 사업을 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마무리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해왔던 단방향 설치는 전국적으로 한 21개 업체가 있는 입장이고 장성에서 설치했던 데에는 양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2년 전에 처음으로 등록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업체는 장성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조달 등록이 된 등록 우수 제품으로 해서 이제 등록을 했다고 들었고요. 화순군에서도 장성이 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21개 마을 10억을 들여서 100% 군비로 지금 추진이 완료된 입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전략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예산과 경제성, 효율성을 같이 적극 비교해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면 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농어촌 도서지역 농어촌 지역부터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제 권한쟁의 침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광한 해양수산국장님 바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의 왕원입니다. 예,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전남, 경남 간 해상경제 권한쟁의 심판 대응 상황 관련해서 본의원도 해상경제선 현행 유지를 위해서 여수 어민들하고 지난 7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0여일 동안 1인 시위를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갑지역 출신 농해 수의원인 주철현 국회의원과 어민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전국적인 이슈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록 도시장님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남, 경남 간 해상경제 권한쟁의 심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은 동부 지역 어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사건 배경하고 발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하고 경남 간의 해상 경계는 1918년에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을 해서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70년 이상 우리 행정의 경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어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 경남 측에서 기선 권연망 어선 18척이 도계를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였고, 그리고 2015년 6월 11일에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남에서 이에 승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도 경계를 무시하고 양 도 간의 그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개념으로 도 경계를 획정해달라는 요구를 2015년 12월 24일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 세종도가 있는 이 선이 조선 총독부 육지 측량부 간행 지형도 1918년도에 그려진 도면입니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국가기본도 1973년 해상 경계를 이렇게 명문화해놨습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지금 우리 현행 해상 경계 및 경남 측 청구 취지 도면을 보면요. 지금 현 해상 경계도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주의적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을 연도에서 세종도까지로 이 선을 그어가지고 헌법재판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예비 1번으로 연도하고 갈도 지역을 그 다음 등거리 표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예비 2번으로 연도, 욕지도를 연결하는 여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경남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드리지 못한 말씀 추가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남에서 지금 청구 취지를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청구 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이후에 대응했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에 작년도 10월 18일에 헌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9일에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변론을 위해서 분쟁 해역에서 그동안의 자치권을 행사했던 자료들 전체 자료들을 최대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87건, 그리고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조업했던 조업 확인 진술서 한 30건 등을 헌재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와 그리고 여수시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헌재에 송부를 했고, 그리고 어업인들께서도 직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그리고 탄원서 제출 등 우리 전라남 도민들의 의지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현행 해상 경계 유지가 확정돼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예.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전남 경남 간 해상 경계 권한쟁의 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지영렬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소송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현행 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대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김영록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예, 민선 7기 우리 도정 중점 과제로 정하고 최대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 19, 20년도 예산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산이 연차적으로. 2018년도에 238억 원, 그리고 작년도에 281억 원,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가 조금 넘는 5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기반 시설 확충은 지금 어떻게 해왔나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선상 집화장이나 그다음에 하천 하구 및 해양 쓰레기 정화, 그리고 그 조업증 인양 쓰레기 정화나 그다음에 양식장 정화 활동 외에 또 신규로 또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 해양 쓰레기에 대한 그 육상 집화장 설치 운영, 올해 기준으로 25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을 2척을 그 신규로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을 작년에 한 56명 정도에서 올해 230명으로 좀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가 이 외에도 뭐 연안 정화의 날 확대 추진해서 그 많은 해양 쓰레기 조금 전에 2배 이상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네. 경남하고 충남 두 군데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 150억짜리인데 우리 전남은 왜 신청 안 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처리 시설은 수거된 쓰레기에 해양 쓰레기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염분을 세척하고 그리고 그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파쇄하고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사업 지역에 대해서 사업 수요를 희망하는 곳을 몇 차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안시군 업무 협의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쓰레기 처리 시설로 인식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지 조사를 하고 좀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나 최소한 늦어도 내후년도까지는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폐기물 삽처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남도가 이걸 일단 정부에서 따갖고 와가지고 예. 전남에서 이걸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예를 들면 여수 같은데 또 완도나 이런 데 이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먼저 지원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게 지원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폐각 자원화 문제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폐각 발생량이 전체 1년에 한 5만 2천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폐화석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한 1만 6천 톤, 그리고 나머지 3만 6천 톤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네 가지만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예. 폐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규정 개정을 도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폐각 처리 사업 물량 확대 및 처리 단가 지원을 인상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폐각 재활용 업체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폐각 수거 처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국비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이나 어장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도 관련해서 법령 정비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폐각 처리 시설 사업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난해 16,000톤 정도에서 올해 41,000톤으로 지금 확대하고 앞으로 처리 단가 인상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각 그 노후시설 개선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그 사업비로 국비 요청 건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처리 인프라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폐각 그 보관을 위한 그 집화장 설치 사업 확대 그리고 전처리 시설 국비 지원 등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폐각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예. 자원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부본부장님 박현식 본부장님 발언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본부장, 이 사업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이죠? 칡덩굴 제거 사업입니다. 칡넝굴 제거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칡덩굴 제거 사업은 일자리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나무 생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어요? 거기 일자리 창출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첫 번째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인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된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칡넝굴입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이게 칡넝굴이 지나가는 뿌리가 박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제거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령화돼가는 이 추세에 어르신들이 칡넝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만 다시만 넘겨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에 보면 연도별로 지금 16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적이 지금 일자리 창출로 가버렸습니다. 이 칡넝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칡넝굴은 제거를 못하면서 앞으로 계속 칡넝굴 원천적인 이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매년 잘라만 주니까 이게 더 뿌리라기를 더 잘해서 칡넝굴이 도로를 점유하고 전체 길들을 전부 막고 해서 이 칡넝굴 때문에 시골에 가면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분들에게 한 번 자르고 나면 이게 다시 또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제재라는 그 약이라고 하지 말고 제재라고 하죠. 이런 게 지금 특수한 제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아니면 앞으로 이 뵐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칡넝굴 제거는 뿌리부터 죽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점 이렇게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나가서 시군과 좀 협의를 해서 좀씩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부려불고 판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은 그 칡넝굴 자체를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고 할 건데 인건비만 늘려가지고 자꾸 인건비 늘려서 이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 외에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년도부터는 인건도 하루아침에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이걸 원천적인 칡넝굴 뿌리째 들어가는 이걸 죽여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영원히 미국도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도 토양 침식용으로 목축 산업
용어로 중요한 식물로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지금 농무부가 2000년부터 유해, 유종, 수종 지정을 해서 칙 제거 때문에 이게 좀 무차별 확산이 되고 산림과 도심 경관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그러나 이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돼간 이 추세에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누가 이걸 빌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이신 바와 같이 지금 어차피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도 이제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예. 낫으로 이용해도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덩굴도 일단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펠렛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그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섬유를 만들어서 지금 수건도 제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위경정 교육국장 발언 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본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리자의 복무, 특히 출장 관리의 극히 일부 교장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문제는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년도에 거쳐 지적했을 정도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왔습니다. 특성화고 교장이 취업을 위해서 하거나 초중학교 교장이 체험처를 답사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100번 옳은 일이지만 직무와 관련이 적고 불효불급한 전시나 이벤트 행사에 출장을 내고 학교를 비워서 교직원 결제에 애로를 느끼는 등 학교 관련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장의 복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3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서도 지적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의회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 도가 출장 자제 공문 시행이라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 모 중학교 교장이 불필요한 출장을 과도하게 다닌다는 민원이 본인 의원에게 제기가 돼서 최근 3년간 학교장 출장 및 여비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부 일선학교 교사님들과 행정실에서 학교장의 결제를 맡아야 업무 진행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결제를 몇 번씩 미루다 보니 업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들 하소연해오고 있습니다. 학교장 출장 여비 지급 실태 파악을 해보았더니 올려주세요. 본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공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 일수가 50일 이상 100일 이상인 학교장이 414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9%였고요. 100일 이상은 90명으로 약 11%나 됐습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는 출장 일수가 50일 이상 100일 이상인 학교장이 37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1%고 100일 이상은 1명으로 약 1%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장 출장 일수가 많았으며 모 공립중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 일수가 관내 36일, 관내 120일로 156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장 여비 지급도 분석해 봤습니다. 이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립초중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비 여비 지급액이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의 20%에서 30%, 약 28%였고 30% 이상은 약 4%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 대비 학교장 여비 지급액 비율이 매우 높았고 모 공립중학교의 경우 2018년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이 1,329만 3천 원인데 학교장 여비 지급액이 600만 원으로 그 학교의 여비 45%를 학교장 혼자 사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모 공립중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19년 3개년 동안 학교장에게 지급한 출장비가 무려 2,588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국장님, 예.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학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더라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또 올해처럼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부재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신속성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봤는데 그 제안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학교장 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근거 공문이 없는 출장, 박람회 참관 등 관련성이 적은 출장, 선진학교 시찰 등 목적이 불분명확한 출장, 외유성 출장 등이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 목적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한 출장을 다니는 학교장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안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예, 자, 또 학교장이 연간 출장 일수에 제한을 두서 출장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점 이후부터 출장을 갈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주신 의견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장의 연수나 출장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으로 하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격 화상회의를 많이 해서 출장들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출장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교직원 출장 예비를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할 때 학교장 출장 예비하고 교직원 출장 예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학교장 출장 예비는 교직원 출장 예비 예산의 일정 % 이상을 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명시해서 제한을 두는 방법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출장, 교감이 대신할 수 있는 출장, 학교 부장이나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부장교사가 참석해야 하는 출장 등의 역할을 분담해서 출장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들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그때 교감이 참석해야 될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교장 선생님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의 출장이 좀 잦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중에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한번 협조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출장 제한이 이 학교장의 전문성 또는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역과 협력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고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교장 선생님들 때문에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는 교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어회화 강사 안정화 대책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남 교육청 앞에 현수막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수많은 교육청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또 나무 걸려있는 곳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전부 교직원 단체들이에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전남교육청은 일을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거리 홍보전을 펼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대화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단체 교섭단체 개선하고 성실 교섭 이행하라. 교육감이 직접 나서 책임있게 교섭하라. 이런 건 서로 프랑카드 안 걸더라도 이렇게 망신 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건 서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수막 개첨을 아마 우리 도교육청이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 며칠 전에 제가 찍었는데 보니까 한 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찢어져서 날려다니는 것도 있고 창피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소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현수막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라고 붙이는 것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개첨대로 한 100여 장 정도 그냥 상시적으로 붙일 수 있게 개첨대로 그냥 마련해 주세요. 깔끔하게라도 하시게. 그런 방법도 한번 저 한번 보십시오. 예. 참고로 좀 보시고요. 예. 본인은 15개 정도 찍어봤는데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충분하게 대화의 장 토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항들이고요. 또 교육청이 대화를 안 하시니까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테이블을 좀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도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교육부 중앙부서하고 또 협의하세요. 예, 그럼 우리 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예. 관련 단체들과 그런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전담 창구를 하나 두시는 게 어때요? 저희들이 지금 정책국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노사 관련을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 무기계약 제소됐습니다. 영어 강사 무기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영어 회화 전문 강사의 경우는 지금 정책국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만 당초에 이분들을 선발했을 때에 이제 교육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1년간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죠. 예, 예. 근데 지금 법이 바뀌고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모집에 보면 예. 초등 및 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준용. 넘겨봐 주세요. 이게 핵포인트입니다. 47조 정년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1조 14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게 그 준용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이걸 그대로 지켜주셔야지. 이걸 우리 교육감님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또 이분들에 대한 연봉은 교직원들의 또 공무직의 급여 체계가 아니라 연간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간제법 남용을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일하고 있는 학교의 근로자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목적으로 만든 시행령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기간제법 예외 조항을 없애고 고용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줄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준비한 내용을 질의하셨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거나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전라남 도민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